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앵커 최노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독서운동으로 시작해 174만 명의 거대주의를 가진 문화 나눔 공동체 사색의 향기 이영준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원정대 12명이 그 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그 출발지에 저도 갔었는데 마치 어디 직문하는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받았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유라시아가 이제 우리는 그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유라시아가 곧 우리 중심의 국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섬나라처럼 돼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유라시아를 왕복해서 갔다 온 사례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원정 가는 마음, 뭐 전투사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발을 했는데 그 작년이 2회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재작년에 갔다가 왔는데 어쨌든 여행에서 그 41,000km의 여정을 자동차로 4개월 보름, 그러니까 135일을 다녀온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145일 동안? 예, 135일. 135일 동안 얼마를 가셨다고요? 4개월 보름 135일이 재작년에는 30명이 정도 갔다 왔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많은 규모가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셔서 어느 코스로 다녀오셨는지? 이제 출발의 기점은 서울입니다. 아하. 서울이고 서울에서 동해로 갔다가 이제 재작년과 작년은 다른데 재작년에는 화물로 차량 8대를 보냈고 그 당시에는 공항과 항구가 다 막혀 있었어요. 네. 입국을 불허했단 말이에요. 네. 전쟁 중이고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육로로 입국을 해서 러시아. 네. 그래서 이르쿠츠크에서 국내선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찾아서 찾아서 시베리아를 달려봤죠. 시베리아를 건너서 쫙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을 가는 거죠. 그렇죠. 유럽을 입국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의 호카고스에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만여 킬로를 돌아서 온 거죠. 예. 그 재작년도 하셨다고 했죠. 재작년엔 했고요. 작년에도 이제 12명이 이제 했고요. 어떤 취지로 그런 걸 했습니까? 이제 사실 그 코로나 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기획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는 사실 알다시피 뭐 오프라인 모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그랬죠. 예. 저는 우리들 비영리 단체들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는 비영리 단체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땐가는 종료가 될 것이고 그 코로나 상황이 그걸 선도해서 이런 것들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30여 명이 신청을 해서요. 거기를 다녀오게 됐는데 뭐 그런 동기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의미의 길을 뉴 휴먼 실크로드다. 뉴 휴먼 실크로드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우리 평화 원정대를 구축했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국경을 넘나들 때 그 많은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죠. 그런데 그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다녀왔고 다녀오면서 느꼈던 뭐 특별한 것들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줬습니다. 네. 그럼 올해도 계속 하십니까? 네, 올해도 계속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어? 5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네네. 와, 장장 참 정말 긴 시간이고 긴 글입니다. 예. 그죠? 그런데요, 뭐 이래저래 뭐 지구별에 여행 왔다가 뭐 방랑자로 사는 건데 뭐 안정된 것보다 그런 변수가 또 그런 용기가 내 삶에 또 활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이런 행복한 용기는 좀 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용기다. 네. 그러면 유라시아 대로를 도는 게 행복한 용기다. 정말 새로운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이 자동차를 가면서 도시는 동안에 무슨 뭐 생각 같은 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은 매일매일이 호기심과 설레임의 연속이죠. 호기심과 설레임. 그런데 이제 정작 여행하는 중에는 고단함이 따릅니다. 집을 그렇겠죠. 나섰는데 뭐 얼마나 여행의 궁극적 목표는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와야 된다는 저는 뭐 단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것들이라서 거의 업무에 가까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설레임, 그 평원 속에서의 시베리아의 하늘, 또 사막을 걸으면서의 그 느낌, 그리고 뭐 오래된 성당들, 구시가지들을 보면서 유럽에서의 느낌,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그것만 보고 돌아왔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듣기로 가는 작년에 그 도는 동안에 독일 가가지고 네. 베를린 장벽 앞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돌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작년에 또 했지만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재작년에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참 베를린이라는 것이 분단의 아주 장벽, 의미 있는 곳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장 많이 모델링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염원하는 연을 띄우면서 연을 띄웠다. 연을 하늘에다가 한국 연을 띄웠다. 예, 한국에 그러셨구나. 연을 평화를 평화의 연이겠다. 연을 그죠? 띄우고 네. 통일의 염원을 담는 연을 띄워서 네네. 우리 그 같이 갔던 대원들끼리 그런 퍼포먼스를 했죠. 참. 근데 저는 이제 저기 동행은 했지 작년에는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에는 가서 또 교민들과 또 대화하고 프랑크푸르트에도 또 거기 한 100명과 대화를 했고 베를린에서 한 7, 80명의 교민들과 통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베를린 장벽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그 한 신문사에 파리 특파원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바로 그 시각에 그 현장에서 기사를 썼거든요. 참 통안의 장벽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통일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좀 바꿔서 그 우리 사색 향기의 본질인 문화 나눔 공동체, 그렇죠? 문화 나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명감이 문화로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데 사명이죠. 네, 이 운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거창하게 했지만은 출발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사색을 잘못하면 사색이 될 테고요. 사색을 잘하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향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화하려다 보니까 사람만이 하는 게 뭘까? 사색이었어요. 그래서 사색의 향기라고 이름을 줬는데 20년 전인 당시에서는 획기적인 거였죠. 단체명을 사색의 향기라고 짓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일들이 사색이었고 또 앞으로도 독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그랬던 마음에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결같이 그걸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행복한 문화나는 공동체 사색의 향기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화 나눔을 알아야지 문화 나눔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화 나눔. 재화 나눔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 2개를 갖고 있다 하나를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재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 나누는 거 이거를 이제 재화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고 봉사라고 합니다. 아 예. 시혜적 개념이죠. 근데 문화 나눔은 뭐냐라는 겁니다. 문화 나눔은 비를 같이 맞는 겁니다. 아 비를 같이 맞는다. 예,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문화 나눔인데 또 문화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나눔을 하는 사회적 가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동체다. 네. 그래서 문화 나눔 공동체 사색의 향기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색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색을 중앙에 넣고 또 비가 올 때 같이 맞는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각자들이 했던 말을 저는 인용한 거고요. 이런 인문학이 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은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만족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을 때 맞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인문학 기반의 문화 나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 적절한 시기가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기업인이었고요. 또 사회생활을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사장만 되면 좋은 줄 알았어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그런 것들을 얻고 나니까 그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무엇이 행복의 주체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도 질문하고 네. 또 관련 행복에 관한 서들 키워드 독서라고 하는데 저는 키워드 독서. 그래 네. 1년 동안을 행복이란 주제만 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만 얘기하면 행복은 관계더라고요. 행복 관계다. 예. 그래서 이 관계 증진이 필요한데 그 관계 증진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문화인 거예요. 문화 나눔. 문화 나눔. 그래서 그런 문화 나눔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문화 나눔을 하게 되는 데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데에 뭐 교육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생존 전략이라고 그래갖고 생략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또 호르몬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가 사회학적이나 뭐 이런 데서 행복해지는 것도 매우 있는데 이거를 즐겁고 재미있으면서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즐겁고 재미있으면서 하는 방법. 이게 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뛰는 놈의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의 노는 놈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는데 그럼 상호성이 있고 배려와 이타적이지 않으면 놀이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 운동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을 다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관계 이론에서도 다 나와 있는 얘기라서 저는 뭐 새삼스럽게 제가 학문이나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밝혀내고 알아내는 것들을 저는 실천하는 그런 것들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언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까? 2003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4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올해가 21년 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21년 그래서 올해가 20년 기념 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20년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일들을 처음에 뭐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독서 문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독서를 운운하고 독서 클럽을 만들면
제가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작가분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아하, 그런 또 면이 그래서 있군요. 뭐 마당 쓸고 동전 줍는다고 저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독서 클럽을 하고 독서를 나누는 것이 그것도 한꺼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좀 젊어서 빨리 좀 이렇게 경영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그냥 명절 선물이나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보다 책을 선물하는 거를 좀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그 책을 줄 때 책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작가를 만나서 서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런데 좋아하죠. 이름까지 써서 주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책 많이 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봄, 가을로 뭐 1, 2천 권씩 사가지고 제가 선물을 했으니까 고객들한테. 그게 이제 연장선에서 사색의 향기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잘 하던 중에 제가 잠시 그런 벌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매주 좋은 책을 소개하고 소개를 했다. 댓글로 이게 신청한 사람들한테 50권씩을 사인 받아가고 주니까 이게 인기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개씩의 이제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주는 일로 사색의 향기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사 관계 단체들과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저기 이 독서 문화나눔 운동 공동체가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도 들었습니다. 특히 봉사 측면에서 뭐 서해 기름 유출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쭉 왔다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도 이게 그래요. 공동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성의 시작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조금 그 가치가 높이고 싶으면 주변에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사명 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사명 사업. 이 사명 사업을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아암 돕기 운동을 했었어요. 소아암 돕기. 어린 아이들. 네, 그렇죠. 어린 아이들 암 돕기. 그걸 종료할 시점에서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회원이 좀 꽤 되는 그런 단체였었는데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걸 권했던 분이나 또 관계인 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었었고 그 선배님들이셨는데 이런 운동을 해보면 어때라고 했을 때 뭐 기꺼이 응해서 아마 태안을 5년 동안 1000번을 다녀왔습니다. 5년 동안 1000번. 네네. 그래갖고 그 누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제 저의 경우를 한 1000번 갔다 왔다고 하고요. 사색의 향기 회원들이 거의 참여했다고 인증해준 숫자가 한 2만여 명, 2만 2천 명. 뭐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5년 동안 회복할 때까지. 2007년도 12월 8일 날 사고가 나서부터 그 5년 동안 회복 운동을 해서 그 사고 나기 전 단계까지 관광객을 확보하면서 저는 이제 그 운동을 종료했죠. 2012년에. 그럼 일일이 다 하나씩 닦는 거 그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돌멩이까지 다 닦아서.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봉사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씩은 늘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회원들의 단합도 도모할 겸 도모도 하고요. 사람들은 또 돈을 쓸 때 또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인데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의 지부장이 10여 년간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 조정원 지부장이 현지에 이제 언론사 지사장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해왔던 일들을 보고 저도 이제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키르기스탄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는데 그게 후진국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심실이 새는 거를 뭐 꼬매만 주면
뭐 아이들이 그냥 15일 만에 뛰어다니고 그렇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네, 죽어가던 그렇죠. 수백 예, 명이 예. 그 훌륭한 우리 지부장이 10여 년 동안 수백 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더군다나 한국에 데려와서 그 수술을 할 때에는 2천만 원씩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한 350만 원 정도만 한국 돈으로 들이면 애 하나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라시아를 다녀오면서 키르기스탄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친한파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의 문화관광부에 들어갔는데 거기 차관이 한국말을 저하고 프리토킹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 그래요? 예, 한국 유학파고. 야, 그 봉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 큰 힘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뭐 이번 유라시아 평화원정대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코로나가 오면서 현지에 있는 의사들을 교육해가지고 네. 그 2천만 원씩 들던 것들이 한국에 체류해야 되고 관계 비용들이 그렇죠. 엄청났죠. 그래서 그걸 협찬의 후원을 통해서 했었는데 현지에서 수술을 하니까 기자재비가 한 1,000불, 네. 1,000불에서 1,200불이라든가 그리고 한 1,000몇백 불의 그 인건비 봉사를 예, 하더라도 예, 기본은 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우리나라로 한 2,200~300불이면 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저기 뭐야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생명을.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 회원들끼리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저 향기로 사업이라는 게 도농 생성마을, 상생마을 공동체. 제가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우선 네. 촌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살았었으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성장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을에 있었던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성장하고 지내면서 나는 내 뿌리에 대한 생각들이나 또 내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과거 추억이 그 녹색 추억이 지금의 저의 심성을 만드는데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회색 문화에 젖어서 녹색 문화 모르고 성장했을 때 아이들이 어떨까 이런 그렇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요. 우리도 요양원을 가는 것보다는 마을 공동체에 속해서 생을 후반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그런 형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네. 보게 됐습니다. 예. 마을 공동체를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인들이 시골에 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인들이 시골에 가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정착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걸 도농상생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이름을 향기촌이라고 지어서 충남 홍성에 30만 평을 사갖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네. 네. 홍성에 30만 평 샀어. 네,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해 주셨고 또 땅을 큰 땅을 뭐 비싼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공동 구매하니까 또 저렴하게 사서 뭐 저기 시세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사서 마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함께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200몇십 명이 되지만 그게 모델이 하나 되면 널리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농상생 마을 공동체 향기촌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향기촌 100년 행복 기획서라는 책을 제가 출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향기촌 100년 행복 기획서 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고 그동안 연구하고 해오고 싶었던 것들을 그 책에 담아서 공유를 하니까 향기촌이
우리들 그러니까 사색양기의 일부 회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도시인들의 도농에 대해서 귀농을 하는 거, 기촌이나 귀농을 하는 거에 네.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나눔과 봉사를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죠. 처음에 독서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서운동. 네. 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단체가 성장하고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색양기가 해놓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단언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별거 아닌 것도 계속하고 정례화하면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좋은 일이라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그리고 정례화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정리한다. 정례화하면 그게 가치가 되고 가치가 그게 되고, 문화가 된다고 문화가 저는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우리 시골에 둘의 향악, 괴등이 중요한 마을 공동체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고 싶은 거죠. 역시 개인주의가 네, 팽배하다 보니까 네네. 공동으로 협조를 하는 게 참 예. 쉽지 근데 이제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뭐 관련 논문도 있지만 실패를 많이 하고요. 예. 오히려 자기가 원해서 도시의 정서를 가지고 시골에서 신규 마을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 마을을 돕거나 재생하거나 또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명품 마을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독립 마을이라고 그래서 도시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가져가서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바로 그 안에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지 하나가 아니라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후반기 삶을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모델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은 지난번에 어디 대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변신을 하셨다고 하셨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서울에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거가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으로 대학을 갔다면 네. 뭐 예를 들면 사회 성장하면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예. 돈을 벌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대기업에서 성장을 했고 대기업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좋은 일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돈만 벌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놀이를 잘하고 또 상호 관계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그렇게 좋은 동기가 있었어요. 한번 사업이라든가 일에 실패를 하고 추락하는 자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 무난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뭐 그런 동기는 간단해요. 돈이 있는데 안 행복하고요. 일만 해서는 행복의 조건을 늘 갖고 있기는 어렵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큰 활동을 통해서 큰 단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금년도 뭐 계획은 좀 있으신지요? 네네. 우선은 뭐 쭉 해오던 대로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올해 선천성 신자폐 어린이를 더 기를 활성화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선물 받거나 혹은 사주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팔려면 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설 미술 시장을 만드는 아트리안이라는 사업을 아트리안. 네. 문화예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의 기억과 가치를 그게 이제 그게 행복하거나 좋은 일이잖아요. 이걸 미래에 전달하는 사업인 소망 우체국 사업. 소망 우체국 사업. 예, 이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막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편을 미래에 나왔든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미래에 배달하게 하는 서비스.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에 중요한 일들, 중요한 기중품들이 있잖아요. 뭐 벤의 옷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아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떤 날 시장 이사 갈 때 버려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줄도 모르고 이거를 타임캡슐을 통해 성인이 되거나 일정한 날에 배달해주는 타임캡슐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았어요. 이 혜택을 받은 분한테 지금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 배달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이런 날에 매년 선물을 하게 하는 서비스를 그걸 매번 챙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서비스 사업을 사색양 기반으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올해 이제 20주년이니까. 네네. 작지만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겠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품질 있고 가성비 있으면서도 플러스 가심비 있게 그거를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들은 우리 문화단체를 운영해 왔던 20년의 노하우와 관계 자산 이런 것들을 기반이 돼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사색의 향기가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20년을 향해서 나가시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향기로운 일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